자, 이제 2학기 때 배워야 될 내용을 알려줄 건데 선생님이 곱셈의 4가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4가지 방법. 자, 첫 번째는요, 세로셈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세로셈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요, 세로셈 인데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짝곱셈 알려줄 거고요. 네 번째는요, 여기다 쓸게요, 반곱셈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짝곱셈과 반곱셈은 선생님이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우리 1학기 때 했었던 이렇게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 곱셈을 4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처음 보는 거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 세로셈 1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받아올림 알죠? 받아올림 하는 그 방법이에요. 계산해보면 7, 3, 21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7, 5, 35인데 2가 있으니까 37 해서 371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다른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했어요. 자, 이렇게 자리값 지키는 거 중요하죠. 자리값을 지켜서 써보겠습니다. 세로셈 두 번째는 어떻게 쓰냐면요, 아래에다가 쓸 거예요. 받아올림 하지 않아요. 어떻게? 7, 3, 21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요, 3 계산했으니까 5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7, 5, 35잖아요. 여기가 지금 10의 자리죠. 그러니까 이 선 그대로 따라서 35를 여기다 써줍니다. 왜냐면 한 칸에는 하나씩만 들어가야 되니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지금 남았던 이 내용을 가지고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1은 그대로 1. 그 다음에 2 더하기 5는 7. 그 다음에 3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짝곱셈은요, 가로로도 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짝을 지어줄 때는 곱하기를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요? 곱하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랑 3 이렇게 짝 짓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3과 7 이렇게 먼저 이어줄 수 있겠죠. 그럼 3 곱하기 7은 얼마? 2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와 7을 연결해 줄 수 있겠죠. 계산해주면 5 곱하기 7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5는 원래 몇의 자리 숫자죠? 10의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5라고 쓰지 않고 50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5, 7, 35인데 뒤에 0이 있으니까 0 하나 붙여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죠? 이 결과들을 어떻게 해준다? 전부 다 더해주면 됩니다. 큰 숫자를 위에 쓰는 게 계산하기 조금 편할 거예요. 계산해주면 이렇게 371이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됐죠? 마지막은 반곱셈인데요. 요거는 받아올림 하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대신 주의해야 될 거는 자리값을 정확하게 안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근데 7, 3, 21 해서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한 칸에다가. 그러면 10의 자리는 어떻게 적어줄까요? 7, 5, 35. 그냥 이렇게 적어요. 편하게. 그 다음에 방만 옮겨주면 돼요. 이게 왜 반곱셈이냐면 여기 있는 1의 자리 방, 10의 자리 방, 100의 자리 방이 있거든요. 요 방에 들어가서 반곱셈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의 자리 방에는 뭐만 올 수 있어요? 0부터 9까지만 올 수 있어요. 근데 1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이 넘어가는 숫자 2를요, 위에 있는 10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1의 자리 방에는 1만 남겠죠. 왜냐면 2가 이사 갔으니까요.
그러면 10의 자리 방에는 35가 있었는데 2가 이사 왔으니까 37이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1의 자리 방은 끝났어요. 근데 이제 10의 자리 방이 이제 또 넘쳐요. 10의 자리 방도 마찬가지 0부터 9까지밖에 못 오는데 10이 넘쳐나니까 여기 있는 10의 자리 숫자 3을 100의 자리 방으로 이사시킵니다. 자, 이사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1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7은 남겠죠. 3은 이사 갔으니까 앞에 3 이렇게 옮겨질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곱셈의 4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첫 번째 방법은 세로셈으로 정리하는 거. 이거는 받아올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셈 두 번째는 이렇게 풀어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짝곱셈은 곱셈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곱셈은요, 일단 곱셈을 하고 나서 방을 옮겨주는 곱셈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연습할 수 있게 문제도 올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뭐냐면 덧셈과 곱셈은요,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저거 안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아니면 뭐 4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계산한다고 결과가 달라질까요? 계산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거는 2 더하기 3을 먼저 하면 되죠.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럼 5. 5 더하기 4는 9. 2 더하기 4는 6. 6 더하기 3은 9. 4 더하기 2는 6. 4 더하기 3은 9. 전부 다 결과가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곱셈에서도 그래요. 곱셈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바꿔볼게요. 4 곱하기 2 곱하기 3. 또 바꿔보죠. 3 곱하기 2 곱하기 4. 과연 결과가 달라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2랑 3이랑 곱하면 2, 3은 6. 6, 4, 24. 4 곱하기 2는 8. 8, 3, 24. 3 곱하기 2는 6. 6, 4, 24. 답이 전부 다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하기랑 곱하기를 할 때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교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값은 항상 같아요 라는 법칙이 있어요. 꼭 기억해 주고요. 빼기랑 나누기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4학년 배울 때 이 교환 법칙이라는 것을 조금 활용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말은 몰라도 돼요. 근데 덧셈과 곱셈은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값이 같구나. 요것만 알아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학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수학 숙제가 있어요. 꼭 숙제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